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사연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들하고 귀신 이야기를 할 때 처녀 귀신 이야기나 어떤 여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짓궂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쁘냐? 장난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웃어 넘겼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귀신이라면 이쁘건 멋지던 어쩔 건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귀신이라도 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 라는 반문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심각할 수도 있고 이걸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싶은 사연이긴 합니다. 사연에서 특정될 만한 부분들은 제가 각색해서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누나의 남편. 일단 죄송합니다. 사실 다른 유튜버분에게 채택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여기에 보내봅니다. 하소연 비슷한 사연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희 누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누나는 저보다 3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려고 했고, 특히 아버지하고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사이가 원래부터 나빴던 건 아닙니다. 저하고는 오히려 꽤 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누나가 학교 끝나고 저를 데리러 온 적도 많았고, 성인이 된 뒤에도 둘이 술을 마시면서 부모님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쯤 일이 터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문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누나가 독립하겠다고 했고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누나는 그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독립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부모님 연락도 받지 않았고 저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1년 정도는 어떻게든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지쳤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소식을 모르고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누나가 집을 나가고 2년쯤 지났을 때였나? 우연히 누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추천 같은데 떴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다르게 해놔서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누나가 맞았습니다. 저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않고 가끔 그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괜히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계정을 지워버릴 것 같아서 팔로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전시회나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특히 어느 시점부터는 누가 봐도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사진들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음식이 2사람 몫으로 놓여 있다거나 카페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2개 있다거나 영화표 2장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간 사진도 있었고 호텔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하트 하나만 달려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나 보네.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하고 연락은 끊었어도 혼자 외롭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잘 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얼굴 공개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해도 상대방 얼굴을 SNS에 안 올리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도 없었습니다. 팔도 없었고 뒷모습도 없었습니다. 누나와 같이 찍은 흔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항상 물건만 2개였습니다. 커피 2잔, 접시 2개, 영화표 2장, 호텔 테이블 위에 와인잔 2개, 바닷가 돗자리 위에 놓인 음료수 2병,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놀이공원에 간 사진이 올라왔는데 회전목마 앞에서 찍은 누나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가 찍어준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찍어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올라온 사진들을 전부 봐도 역시 상대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살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찍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사진 속 누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진들을 다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누나는 몇 년 동안 수백 장의 데이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에서 누나 말고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장도요. 그리고 거의 5년 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누나였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누나? 그러니까 누나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목소리 안 잊었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하더라고요. 왜 연락 안 했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살아있었구나, 잘 지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 결혼할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만나던 사람이랑? 누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오래 만났어. 처음에는 진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누나 말대로 오래 만난 사람이라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몇 년 동안 봤던 그 데이트 상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진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상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안 돼? 제가 물었는데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걔가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누나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제가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걱정하면서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정말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살던 곳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누나는 혼자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부는? 제가 농담처럼 물었더니 누나가 웃었습니다. 안에 있어. 신발을 벗으면서 현관을 봤는데 남자 신발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누나도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표정이 편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찻잔이 3개 있었습니다. 누나 앞에 하나, 제 앞에 하나, 그리고 누나 옆 빈자리 앞에 하나. 저는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차를 다 따른 다음 갑자기 말했습니다. 둘이 인사해. 제가 누나를 봤습니다. 누구랑? 누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자기 옆을 가리켰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빈 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인사 안 해? 누나. 왜?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누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잠깐 저를 기분 나쁘다는 듯 쳐다보더니 다시 웃었습니다. 쑥스러워서 그래. 원래 말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얘 원래 이래.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중간중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원래 좀 무뚝뚝해. 조금 있다가는 저한테 말했습니다. 너 인상 때문에 그런가 봐. 무섭대. 제가 결국 화를 냈습니다. 누나, 장난하지 마. 그러자 누나가 정색했습니다. 장난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나가 무서웠습니다. 누나 옆에 놓인 찻잔에서는 처음에는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있겠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따라 나오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옷 때문에 그래? 무슨 옷? 그러자 누나가 잠깐 멈췄습니다. 옷이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누나한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서 일한다.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한다.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다. 차림새가 좀 이상했냐? 알고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너 걔 얼굴 제대로 안 봤지? 저는 그 문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애초에 볼 얼굴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같이 누나 집에 찾아갔습니다. 누나는 부모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왔다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찻잔이 4개 있었습니다. 누나는 저희 3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도 없는 옆자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야. 인사해.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말투가 좀 그래. 아버지가 결국 화를 냈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누나는 깜짝 놀라더니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 놀라잖아. 누가 놀라? 옆에 있잖아.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제가 누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입원을 해야 한다거나 심각한 이상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날짜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자기 직업이나 가족관계도 정확히 말했습니다. 일상생활도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누나에게는 그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했습니다. 가족들이 답답해하니까 친척 한 분이 무당한테라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그런 걸 믿는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특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결국 갔습니다. 무당은 누나를 보더니 처음에는 별말을 안 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있지? 누나는 웃었습니다. 네. 결혼할 사람이야? 네. 그러자 무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한테 누나는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나가고 나서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런 걸 옛날에는 귀접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귀접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무당은 쉽게 말하면 산 사람이 죽은 존재를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받아들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외로운 걸 달래주고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그리고 중요한 건 당사자에게는 그 존재가 귀신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옷도 입고 있다고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심하면 잠도 같이 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니까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멀쩡히 옆에 있는 사람을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누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누나가 저를 쳐다보던 표정이요. 정말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당은 귀접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지 않은 경우가 당사자가 그 존재와 실제 생활을 꾸리기 시작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빈자리에 밥을 차려놓는다거나 옷을 사준다거나 두 사람 몫의 물건을 준비한다거나 결혼을 약속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현실의 사람들보다 그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떼어놓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혼자 두지 마세요. 부적보다 굿보다 그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쪽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가족보다 그쪽이 더 편해져. 그리고 절대로 누나 앞에서 그 존재를 심하게 욕하거나 자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존재가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누나가 가족을 자신과 남자친구 사이를 방해하는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에서 들은 말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한쪽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무당이 하라는 것도 하고 병원 치료도 계속했습니다. 부적도 받고 굿도 했습니다. 누나는 굿을 하자는 말에 처음에 심하게 반발했지만 액땜하는 거라고 대충 설명하며 설득하자 받아들였습니다. 흔히 굿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갑자기 방언을 쏟아낸다든지 무당이 호통을 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굿이 끝나고 누나가 엄청 차분해졌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았죠. 부모님은 결국 누나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누나는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걔 혼자 있어. 누나, 아무도 없어. 혼자 기다린다니까. 가끔은 새벽에 현관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냐고 하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을 알아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누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와 친했던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줬습니다. 한 번은 누나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계속 옆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아서 어떤 손님이 빈 의자를 가져가려고 하자 누나가 갑자기 의자를 붙잡았답니다. 그거 쓰는 자리예요. 상대방이 누가 오냐고 물으니까 누나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와 있는데요?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누나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남자 옷 사이즈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물을 사려고 한다면서요. 동료가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으니까 누나가 한참 웃더니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아니야. 이제 남편이야. 그때는 저희 가족에게 남자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어머니와 쇼핑몰에 갔다가 누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보는 사이 없어졌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누나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도 가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를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와 비슷한 사람을 어느 모텔 근처에서 봤다는 겁니다. 찾아가 보니 정말 누나가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달방을 잡고 며칠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쩡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2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칫솔도 2개였습니다. 수건도 2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컵라면도 2개가 있었고 생수도 2병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누나가 웃었습니다. 우리 신혼집이야.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누나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알던 누나 중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누나 말에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침대 쪽을 한번 봤습니다. 잠깐 나갔어. 어디? 뭐 좀 사러. 언제 오는데? 그러자 누나가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 만나고 싶어? 저는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누나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신혼여행도 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니까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 없는데. 어디? 아무도 못 찾는데. 그 말 이후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하고 누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가 울면서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간 게 아니야.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도 계속 똑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왔잖아. 이번에는 내가 찾아간 거야. 그 이후로 누나를 혼자 외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나 가족과 같이 나갈 때만 밖에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정말 평범합니다. 저랑 농담도 하고 TV도 보고 어머니하고 요리도 합니다. 가끔은 그때 이야기 꺼내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저하고 누나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자를 먹다가 봉지를 좀 크게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왜? 누나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형부, 자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나는 잠시 제 옆을 바라보다가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녁을 먹는데 누나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집으려고 그쪽 의자를 조금 당겼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긴 건드리지 마. 왜? 누나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뗐습니다. 이제는 누나가 그런 말을 해도 따지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도 계속하고 있고 가족들도 최대한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당이 했던 말을 믿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귀신이 정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나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누나 집에 갔던 날부터 모텔에서 발견했을 때까지 누나가 그 남자를 설명하는 방식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말이 별로 없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옷차림이 조금 옛날식이고 항상 누나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누나는 지금도 그 사람이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나, 응? 그 사람 이제 안 만나지? 누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쎄, 이제 너한테도 보여? 네, 조금 안타깝기도 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흔히 귀접이라고 하면 귀신이 상대방에게 뭔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무당이 말하는 건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게 보인다. 예전에 그 TV에서 무당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에 귀접을 당하고 있는 남자분이 나왔었어요. 그때 보니까 인형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게 자기 여자친구라고 그렇게 믿고 같이 살고 있던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정신 상담도 받아보시고 누나의 외로움을 충족시켜 주면서 보듬어 준다면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5년 중에 몇 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길어도 3, 4년일 텐데 3, 4년 안에 그런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고 치료를 시작했다. 최근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인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봤었는데 거기에도 사연자분 누나와 비슷한 분이 나오죠. 더 심각하긴 한데 그분도 좀 일찍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았다면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연자분 누나한테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함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채워준다면 예전 누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도 간절하게 기원해 봅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메일 주소와 인스타그램 링크 등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되고 재밌는 사연 혹은 무서운 사연 여러 가지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